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의 찾아가는 인터뷰 문다연입니다. 자산 운용사라고 한다면 고객들한테 투자 상품을 기획 또 운용해주는 곳인데요. 최근에 이 STO 쪽으로 자산 운용사들의 러브콜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너스 자산운용 목진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너스 자산운용은 2016년에 설립된 일반 사모 운용사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공모주 및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 전문 운용사로서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출시한 상품들은 총 104개 펀드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약 8,400억 정도를 누적적으로 AUM이라 함은 운용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4개 총 8,400억 원의 AUM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전통 자산, 부동산, 또 여러 가지 저평가 기업들에 투자를 해오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또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16년부터 지금까지 104개 펀드를 설정을 하고 총 규모를 8,400억 정도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로 좀 성과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분야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금융을 조달해야 되는 주선 단계 그리고 최종적인 사후 관리 단계까지를 모두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관련해서 좀 약간 장점이 있는 운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금융 주선했던 금액은 총 합계 3,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별도로 공모주 펀드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자산 시장에서의 성과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52개 펀드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고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사업성 또 성장성을 판단하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다면 살짝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성,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저는 스스로 약간 시장성이라고 좀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맨파워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외부 시장의 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등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판단 기준, 저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은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Flexibility is the key to the stability라는 용어인데요. 즉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의 그 핵심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기존의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여태까지의 성공 모델과 기존의 그 인력들이 성공했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 외에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무조건적으로 속지 말고 시장이 변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것들을 판단했었을 때 시장에서 기존에 항상 답습되던 상품이 아니라 조금 차별화될 수 있고 남들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유연성이 곧 안정성의 키다라는 멋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유연한 자세로 시장을 보는 눈,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최근에 블록체인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블록체인 쪽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지금 저희는 이제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좀 노력하는 부분들은 지금 특히 금융시장 내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STO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조금 하고 있고요. STO 시장의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TO 쪽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네. 지금 STO 시장 관련해서는 아직은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명확한 내용까지는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내부적으로 관련해서 많은 스터디를 조금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시장 자체를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해외 사례를 봤었을 때도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이미 STO 시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는 단계까지는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는 그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규제가 잡혀가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관련된 상품을 차별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상품들의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포블게이트라든지 플러스 플랫폼 등 여러 가지 기업들과 또 업무 협약을 맺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세한 그 업무 협약 내용도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포블 그리고 플러스 플랫폼과 STO 관련해서 상품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그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STO 시장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계기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하시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다만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리더분들이나 사업가분들께서 어떤 방향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상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좋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에게 자금 조달 방안들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STO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 예를 들면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 같이 그 과정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었을 때 안에서 자산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셀레이팅 관련된 역량이 있는 포블과 그리고 기업금융 플랫폼, 부동산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플러스 플랫폼 대표님들을 만나서 같이 좀 협업을 하자라는 논의를 좀 드렸었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영역과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영역을 모두 온라인할 수 있는 연합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좀 논의가 났었습니다. 즉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는 단순히 언급했었던 포블, 가상자산 거래소인 포블과 금융 플랫폼인 플러스 플랫폼 외에도 뭐 증권사, 은행,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회사들, 그 외에 신용평가 회사, 대학교 등등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모두가 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자금 조달에 니즈가 있으신 기업가 분들이나 프로젝트 리더분들께서는 저희 플랫폼, 저희 연합을 찾아오시게 되면 A부터 Z까지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자금 조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저희 플랫폼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고요. 그 첫 번째 단추로서 포블이라는 강점이 있는 블록체인의 강점이 있는 회사와 기업금융 플랫폼인 플러스 플랫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산업군의 대표님들도 리더분들께서의 니즈는 어쨌든 자금 조달에 있겠지만 그걸 시작으로 해서 STO 시장 진입 또 A to Z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플랫폼을 기획 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네, 근데 또 아까 살짝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라는 기간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STO를 좀 초기 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네. STO의 현 주소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금 STO 시장은 아직 형성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1년에서 1년 반은 저의 정말 개인적인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이 제도가 모두 완비가 되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시장이 조금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사실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봤었을 때도 이 시간이 걸리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 플랫폼 연합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또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실제 자산운용사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는 STO 시장이 열리게 되면 관련해서 상품을 내야 되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펀드 상품을 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또는 수탁사 등과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논의를 진행을 하고 상품화를 하는 데까지는 사실 1년에서 1년 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시간 자체를
뭐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기 단계인 이 산업군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갈 길이 좀 기다려지고 기대가 네. 되는데 어디서 가장 이 STO 분야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자산운용사 관점으로 쭉 한번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직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시장이 열리기 전에 준비 기간에 있어서는 STO 시장이 열리는데 앞서서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좋은 STO 프로젝트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 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전적인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는 자산운용사들의 고유 공모 영역인 ETF에서 STO와 연계된 ETF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STO와 관련된 자체 펀드들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STO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자본시장에 있어서 특히 자산운용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현재 STO 시장은 조각 투자와 같이 뭐 부동산, 와인, 미술품, 자동차 같이 조각 투자 형태의 논의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유동화 관점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STO 시장 자체를 봤었을 때 물론 자산 유동화라는 것도 좋은 시장의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자금 조달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산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프로젝트, 조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프로젝트들이 엑싯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STO 시장이 형성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이 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소위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VC 투자들의 새로운 엑싯 창구로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시장 자체가 건전하게 커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신선한 관점인 게 사실 STO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도 뭐 조각 투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미술품 이런 쪽을 생각하실 텐데 확실히 이 자산운용사의 관점은 자금 조달 쪽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또 이 VC들에서도 하나의 먹거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STO 시장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블록체인 쪽으로 사업을 넓히고 계신 만큼 STO 말고도 좀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봄직하다 하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아직 공부가 많이 필요한 단계라서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CBDC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각 나라별 결제 시스템과 통화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뭐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는 한편으로는 신흥국들에서 CBDC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시장에 굉장히 큰 투자 기회들이 발생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관련된 시장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눈여겨보면서 투자 기회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1번째로 CBDC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이쪽에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어느덧 3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아너스 자산운용에 목표가 있다면 공개를 좀 해주실까요? 되게 무거운 질문인 것 같고 굉장히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너스 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어떻게 시장에 포지셔닝 할 것인가가 저에겐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이고 올해의 목표라고 하면 저희가 확실하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운용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업 또는 프로젝트들의 A to Z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관점에서 단순히 투자자가 아닌 동반자 관점에서의 운용사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싶고요. 관련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거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좀 찾을 수 있는 신뢰받는 운용사로서 성장하는 것이 모래로서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이 투자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가는 그 길에 저희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투데이 독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사실 첫 인터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너스 자산운용이 STO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STO 시장에서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저는 노력을 할 것이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STO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존 금융권에서 STO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으신 분들과 그것들을 STO화하거나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아너스 자산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주신 목진호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